안녕하세요, 오롱장입니다. 지금 동작구에서 넘어오는 길인데요. 역시 이 시장의 흐름이란 게 있네요. 그리고 빌라 시장도 마찬가지고 많은 거를 느낄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제가 이제 좀 오래 알고 지낸 분이 저한테 질문을 하셨는데, 질문이라기보다는 반박이죠. 근데 그게 좀 와서 딱 꽂히더라고요. 그래서 한참 고민하다가 답변을 드린 부분인데, 요거는 공유를 하자. 우리 시청자 여러분도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을 하실 수밖에 없겠다. 그런 거를 오늘 찍으려고 영상을 켰는데요. 제 정규 강의 20기는 지금 접수 기간이고요. 여기 데드라인이 있는데 그렇게 많이 남지 않았습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링크를 통해서 확인을 부탁드리고요. 요게 제가 어필 드리자면 19기 이후로는 들으시는 게 여러분에게 이득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설계하고 있다. 제가 단정 짓긴 좀 뭐하고, 제가 많이 투자를 하거든요, 여기에. 왜냐면 제가 보는 방식으로 시장을 알아보기가 일반적으로는 굉장히 어렵거든요. 옛날에 저를 생각하면 불가능했고, 제가 이제 이상적으로 뭔가를 이렇게 꾸려 나가면서 분석을 하는 거기 때문에 도움이 되실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질문이 뭐였냐면요, 되게 특별한 내용이 아니라 여러분도 아마 저한테 물어볼 수 있는 내용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야, 지금 인간적으로 지방시장? 그걸 넘어서 지방시장의 소액 투자 얘기하는 건 진짜 인간적으로 좀 아니지 않냐? 너무 시기상조지 않냐? 그래서 이걸 어떻게 답변을 드려야 될까? 왜냐면 저도 이거 얘기하기 전에 굉장히 고민을 무진장 했거든요. 왜 아니겠어요? 왜냐면 시장이 얼마나 무서웠고, 지방시장은 지금 회복을 못하고 있단 말이에요. 누가 봐도 지금 양극화에다가 서울만 가고 지방은 안 된다는 게 그냥 상식적으로 눈에 보이는 시장인데, 이런 분위기에서 분위기 파악 못하고 왜 지방시장 얘기를 하고 있냐? 너 제정신이냐? 아직 덜 맞았냐? 이런 대화들이 오갔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아무 근거 없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닐 거잖아요. 그래서 제 근거가 뭐냐면요, 여러분 예전에 IMF 때 한국 부동산 시장이 박살이 났거든요. 그리고 김대중 정권 때 살려낸 거예요. 요때 어떤 모습으로 살아났을까? 그리고 이제 노무현 정권 이어서 쭉 가다가 이명박 정권 때 이제 가가지고 이제 부동산 가라앉았단 말이에요. 오랫동안. 이때가 레전드잖아요. 되게 오랫동안 8년 가까이란 평가도 있고, 6년 8년. 그러다가 박근혜 정권 때 살아나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이때 어떤 모습으로 살아났을까? 하물며 예전에 1기 신도시 짓기 전에 어떻게 올라갔을까? 이거를 저는 공부를, 이제 수업 들으신 분들은 알겠지만 되게 막 집중을 많이 해서 했단 말이에요. 집착을 했어요. 왜냐면은 저도 제 돈 걸고 투자를 하는데 잘 돼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게 만에 하나 잘못될까봐 정말 제 나름대로는 제 투자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고군분투를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버블세븐이라고 들어보셨어요? 단어는 아실 거예요. 버블세븐은 그 예전에 IMF 끝나고 부동산 시장이 살아날 때 특정 지역이 너무 과열돼서 만들어진 이름이에요. 그럼 버블세븐이에요. 근데 전국에 구가 몇 개고 시가 몇 개인데 버블세븐이란 얘기가 왜 나왔겠어요? 맞습니다. 특정 지역부터 많이 오르고, 그리고 나서 다른 데로 퍼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명박 정권 때 그 있었던 하락, 그 다음에 박근혜 정권 때 그게 결국에는 이제 문재인 정권으로 연결이 됐잖아요. 그때 전국이 다 올랐나요? 전국이 다 올랐다는 나중에 이제 결과론적인 거예요. 개집도 올랐다 이러잖아요. 야, 집 올랐다고 자랑하지 마라. 지나가던 개가 웃는다. 왜냐면 그 개 집값도 올랐다. 이런 루머가 나올 정도로 그냥 사람들이 다 올랐다고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요번 시장도 지금 살아나고 있잖아요. 근데 지금 살아났다? 아니죠. 언론은 살아났다고 하지만 살아난 곳만 살아난 거고 아닌 곳은 전혀 아니에요. 그럼 이 타이밍에 제가 어떤 얘기를 하는 게 맞느냐? 1번, 역시 서울이다. 봤냐? 역시 수도권이다. 지금은 세금 시스템이랑 규제가 이렇게 돼 있어서 서울만 가는 시장이다. 앞으로 서울이랑 지방은 영원히 벌어질 것이다. 이게 1번이에요. 2번은 뭐예요? 옛날에 이러이러해서 이번엔 이러이러하니까 나중에 지방까지 다 올라갈 거다. 이게 2번인데 저는 2번을 택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이 오해하시는 것처럼 희망회로가 아니에요. 옛날에 있었던 거를 공부를 하고 지금 시장이랑 대조를 해나가는 과정인 거죠. 그럼 예전에는 시장이 반등할 때 항상 주요 지역부터 오른 다음에 그 다음에 중간에 한 텀 쉬고, 참 이상하죠. 그리고 나서 외곽 지역이 올랐어요. 그리고 올라갈 때마다 규제를 했어요. 가만두지를 않아요. 그러면 이렇게 굵직한 것만 비교하면요, 지금 어떠냐면은 주요 지역부터 반등을 했고요. 이건 너무 명확해요. 너무 차이가 커가지고. 그리고
한 타이밍 쉴 타이밍이 다가오고 있어요. 지금은 쉬고 있진 않은데요. 이제 쉴 거예요. 그럼 그 다음 시장은 어떻게 되느냐라고 생각을 했을 때 저는 임대차 3법이 통과된 다음에 시장이 좀 리듬이 달라진 건 맞거든요. 근데 제 대답은 예전처럼 퍼질 거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역사가 지금 3번이나 반복이 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때 시장에 김대중 정권 때는 저는 그때는 파악이 안 돼요. 데이터만 안단 말이에요. 왜냐면 저 그때 어렸어요. 그때는 부동산 보러 다닐 나이가 아니거든요. 근데 정말 다행히도 그 다음 건 알아요. 사람들이 2015년도부터 서울이 살아났다고 하잖아요. 아니에요. 2013년도부터 사람들 들어왔어요. 실거주하려고. 강남부터 좋은 거부터 2013, 14, 15부터 체킹이 된 거예요. 쭉 가다가 이제 지방까지 퍼진 거거든요. 예전에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이게 여러 가지 의견이 있고 부동산 관련돼서 뭔가 보고서나 이런 걸 분석을 보면은 이론들이 나와 있는데 물방울 효과, 파동 효과, 뭐 갭맞추기 이 단어도 왜 나왔겠습니까? 결국에는 주요 지역부터 오른 다음에 그 상승세가 퍼지더라는 거예요. 이건 여러분 이미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겨우 이거 말씀드리려고 한 게 아니라 제가 오늘의 포인트는 그분과의 대화를 이 내용이었는데 우리의 반응이에요. 여러분 저도 있잖아요. 똑같이 반응하고 싶어요. 야 지방은 안 돼. 인구 소멸, 지방 소멸, 그리고 이제 서울만 되는 거야. 자산가들만 돼. 대출을 막았잖아. 취득세가 아직 안 풀렸잖아. 아직도 다주택자가 불가능하잖아. 어떻게 되라고 저도 하고 싶어요. 그런데 그러기에는 제가 부자가 아니에요. 부자들은 그런 얘기 해도 돼요. 왜냐면 자기 자산이 이미 빵빵하게 세팅이 돼 있을 테니까. 그런 거 아쉽지 않으니까. 굳이 그런 리스크 있는 걸 건들 필요가 없으니까. 하지만 저는 잃어버린 걸 되찾기 위해서 리스크를 어느 정도는 감내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 미래를 준비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투자자는 미래를 준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뉴스를 보고 거기에 반응을 해서 움직이는 건 다행히 주식에 비해서 부동산 시장은 그래도 괜찮은 부분이 훨씬 더 많지만 이 약간 에어리어가 하지만 투자를 하려면 앞서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그런 얘기를 할 게 아니라 이게 지방까지 퍼질지 안 퍼질지에 대해서 분석을 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예전에 이제 서울부터 올라갈 때, 강남부터 올라갈 때 제가 시장에 있었단 말이에요. 제가 여러분한테 알려진 게 그 주요 지역부터 그때 장난 아니었어요. 서울병. 서울을 사야 돼. 서울 새 아파트 사야 돼. 서울에 재개발 재건축 사야 돼. 이거 여러분 그렇게 오래된 얘기 아니에요. 난리도 아니었어요. 제가 그때 막 대전이랑 인천이랑 그리고 노도강이랑 막 시흥, 안산 다닐 때 사람들이 뭐라고 했다니까요. 정신 나갔냐고. 거기를 왜 사냐고. 그런데 지금 제가 딱 요쯤 되니까 지금 이 시기가 둔촌주공 입주 전이잖아요. 저는 경험이 있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했던 것도 좀 들어봤단 말이에요. 대중들의 반응, 그리고 대중분들이 왜 그렇게 반응을 하냐면요, 이유가 있어요. 제가 옛날에 수원의 천촌동에 아파트를 투자를 해놓은 게 있는데 이게 진짜 죽어도 안 올라가는 거예요. 몇 년을 기다렸는데 안 올라가는 거예요 이게. 근데 나중에 올라가더라고요. 그거 잘못했으면 팔 뻔했었거든요. 그때 미래를 맞췄다기보다는 제가 이제 공부했던 내용이 그 전의 과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 시장에 적극 참여했을 때는 그 전의 시장을 가지고 공부를 했단 말이에요. 노무현 정권 때를 가지고 공부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노무현 정권을 거친 데이터를 가지고 문재인 정권 때 플레이를 하고 이번 정권에 다가온 거예요. 물론 정책이나 규제가 달라요. 그건 당연히 인정합니다만 대전제 원칙은 결국엔 퍼지더라. 그리고 퍼지기 전에 중간에 한번 쉬더라. 일단 요건데 사람들이 그때마다 그걸 믿지 않고 의심했던 이유는 전부 다 합리적으로 판단하기 때문이에요. 오늘 영상은 조금 논란의 소지가 있겠네요. 그러니까 이유가 있는 거죠. 지금으로 따지면은 대출이 막혀 있으니까, 취득세가 풀려 있으니까, 종부세가 존재하니까. 그런데 제 이론은 뭐예요? 아파트가 있고 수요가 있고 사람들은 아파트로 이사를 하고 싶은데 월세 전세 매매가 있는데 셋 중에 하나를 택하다가 전체 수급 밸런스가 깨져서 매매로 올 때 뉴스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뉴스가 나오면 달려든다는 거죠. 야 올라간데 사야 돼, 내 집 마련해야 돼. 뭉침 효과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보면은 그냥 사시는 분, 옮겨 타기 하는 분, 투자하는 분 여러분이 있지만 지금은 투자자만 막혀 있고, 투자자가 막혀 있어도 한 달 거래량이 10,000건 가까이, 10,000건은 아니죠, 한 9,000건은 나올 수 있다라는 게 데이터화 됐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럼 지방은요?
지방은 집 살 사람이 아예 없다? 그렇지 않죠. 자가에서 점유하는 비율은 지방이 더 높단 말이에요. 지방에도 사람이 살고 지방도 아파트로 이사하고 싶은 분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리고 지방도 빌라 시장이 지금 붕괴가 되고 있어요. 무서워하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지방도 앞으로 신규 공급 어려워요. 미분양이 있는 거 알아요. 근데 미분양도 옛날에 비하면은 절반이에요. 옛날에 16만 호가 넘었어요. 지금은 그 반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 가지를 토탈해 봤을 때 정확히 어떤 모양새일지는 저도 가봐야 알아요, 사실은. 하지만 시장을 굵직하게 봄에 있어서 지금 주요 지역이 회복했죠? 올랐죠? 그리고 저는 퍼질 거라고 보고 있고 그런 모습들을 체크를 하고 다니고 있는 거고, 저는 지금 다니면 다닐수록 제 얘기가 맞을 거란 생각이 더 들어요. 지방시장은 매매가만 보는 게 아니거든요. 예전에도 마찬가지예요. 매매가만 보시는 분들은 그 흐름이 안 보여요. 예전에 뭐 예를 들어서 인천 같은 데가 왜 올랐어요? 그 매매가만 가지고 설명이 안 됩니다. 이거는 사람들이 거주하는 공간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자산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은행이랑 같이 플레이하든 임차인이랑 같이 플레이하든 여러 개가 맞물려 있기 때문에 그때그때 모습이 달라요. 문제는 결과물이에요. 결과물은 우리한테 결국 매매가잖아요. 근데 이거를 놓고 봤을 때는 저는 요번에 이제 둔촌주공 때문에 한동안 시장이 다른 모습을 보이고 언론이 얘기를 하고 대신에 금리 인하가 있잖아요, 사실. 그리고 나서 또 다른 모습이 펼쳐지지 않을까, 좀 이렇게 보고 있는 거고요. 그거를 저도 조심스럽기 때문에 확인을 하고 다니는 거예요, 지금. 저도 이 걱정이 될 거 아닙니까? 투자라는 게 결국 내가 있는 실력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분석을 하고 생각을 하고 결론을 내리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가 전국은 저 혼자 커버가 안 돼요. 전국 얘기하시는 분들 다 데이터 보고 하시는 거예요. 안 돼요. 제가 이거 왜 이렇게 함부로 얘기하냐면 인간으로서 안 돼요. 물리적으로 안 됩니다. 물리적으로. 그래서 그래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제가 지금 왜 이렇게 세게 얘기하냐면 지금 시간 좀 지나면 이제 안 들리세요. 야, 꺾였네. 결국엔 꺾였네. 결국엔 역시 안 되네. 다주택자 없으니까 안 되네. 역시 대출 막으니까 안 되네. 여러분, 규제랑 대출 막고 이런 거 지난 정권에서 했었잖아요. 그 결과물이 어땠습니까? 그러니까 설명이 다 되는 게 아니라 나중에 결과가 나오면 설명을 맞추는 게 우리 인생사잖아요. 언론이 그렇게 하니까. 저는 그게 아니라 먼저 일단 예측을 하고 결정을 해야 돼요. 그리고 나서 분석을 해 나가는 거고, 그 분석 결과도 빨리빨리 나와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전국장이라고 보고 있는 거예요. 이미 그렇게 흘러가고 있는데 우리가 원하는 결과물, 매매가에 반영이 되는 시간이 다르다, 요거죠. 제가 지금 이제 그분이랑 대화할 때도 이런 얘기를 했는데, 사실 얘기하면서도 이거 말씀을 드리지 말까? 괜히 오해만 살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저는 이미 예전에 지난 시장에 한번 경험이 있어가지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그거 말씀드리고 싶고, 앞으로 이거에 어떤 뒷받침이 될 만한 것들이 있으면은 더 이제 첨부 더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어쨌건 전 이거 시장 보는 눈은 똑같고요. 아마 지금은 들어주셔도 조금 시간 지나서 시장이 다시 약간 주춤한다, 침체한다 그러면 이제 안 들어주실 것 같아서 그래요. 근데 저는 의견 바꾸지 않아요. 불과 내년 초에 다른 모습이 나올 거라고 좀 보고 있거든요. 둔촌주공 입주만 지나가면은. 전국구 입주 물량을 봐보세요. 지금 딱히 방법이 안 보여요. 다른 도시도, 지방 도시도 신규 입주는 필요해요, 여러분. 항상 그랬는데 지금 그게 딱히 방법이 없다는 거죠. 근데 그게 방법이 없으니까 극단적인 방법들을 사용하는 건데, 그게 언제까지 통할까요? 이게 사실은 예전 과거를 공부하면 다 답이 나와 있단 말이에요. 규제만으로 시장을 잡았던 정부가 없어요. 없다니까요, 여러분. 없어요. 잡힌 시장, 수급 때문에 잡힌 시장에 규제가 빛나 보인 적이 있는 거지, 규제만으로 장기적으로 시장을 잡은 적은 없어요. 근데 이번에는 그렇게 여유가 많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같이 공유했으면 좋겠다는 거죠. 그래야 앞으로 좋은 결정을 할 테니까. 그거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도움됐으면 좋겠고요. 제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